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요즘 건강보험료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요. 2021년도에 접어들면서 건강보험료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까지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추가로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우선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17년 이전까지 8년 동안 6.55%로 동결이 됐는데요. 꾸준히 급등해서 4년간 인상폭이 76%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매년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 보험은 고갈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힘든 경기만큼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날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사실 저는 몇 프로 안 되게 오르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에 따르면 정말 간단하게 몇 프로 정도만 인상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보시게 되면 기껏 한 달에 3,000원 정도 인상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요.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보험료율 또한 6.67%에서 6.86%로 인상이 되었고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에서 1.27% 인상된 11.52%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도상으로는 1.5%, 2.6% 이런 식으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인상폭이 클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이라도 부담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근로능력이 없어서 가족에게 편입되어 있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인데요. 2021년에는 무려 52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는데 즉 52만 명이 100% 본인 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을 살펴보면 금융, 이자, 배당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없어도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 소득이 단돈 10원이라도 있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소득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더라도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본인 부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인상분과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미 계속 가입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직장을 다니다 퇴직 등을 하게 되면 직장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기존의 직장에서 납입하던 금액보다 많다면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계속 가입 제도는 직장 가입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납입한 보험료 수준으로 계속 납입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퇴직 이전 직장 가입자로서 1년 이상 유지하면 되고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납부 기한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이미 계속 가입이 불가하게 되는데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 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연봉이 많다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될 듯 하고요.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근로,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다르게 30%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되는데요. 주택이나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은 과세 대상의 과세 표준액에 해당되지만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상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에 포함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세 번째는 소형차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타던 자동차가 중형 이상 자동차라면 소형차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9년 이상 된 차량으로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때 제외되니까 차량 선택 시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네 번째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족 구성원의 조건은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형제 자매의 경우에도 피부양자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피부양자 대상의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물론 노년에 또는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직장가입자가 된다면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50%는 직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적은 소득이라도 발생한다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만약에 1년 이상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다시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요. 1년만 일을 해도 3년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의 계속 가입자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건강보험이지만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